50년이나 운전하신 분에게 갑자기 고속도로 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고속도로 운전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죠.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저는 도로교통공사에서 30년을 일하며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 현장을 봐온 교통안전 전문가 이철수예요. 현장에서 보았던 그 많은 사고들 중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고령 운전자분들이 페달을 잘못 밟아서 일으킨 급발진 사고였죠. 아무리 운전에 자신 있어 하시던 어르신들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사고를 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 대부분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뒤늦게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80살 김명자 어르신은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가 운전 실수로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며 큰 사고를 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평생 운전 경력을 자랑하시던 김명자 어르신은 사고 후 손자에게까지 외면당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죠. 가족들에게 실망받은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제 아버지도 오랜 운전 경력을 자랑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전 작은 접촉사고가 있은 후 운전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너는 도로 전문가라면서 왜 아버지가 실수하기 전에 미리 말리지 못했냐고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였는데도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놨어요.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라는 거죠.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이 위험한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해 운전을 제한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신차에 기본으로 달아서 사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명자 어르신도 정부 도움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고 다시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면서 가족들한테도 신뢰를 되찾으셨다고 해요.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교통정책은 매년 바뀌고 있고 이번 정책은 특히 강력합니다. 이 영상을 그냥 넘기면 여러분은 운전면허가 갑자기 제한되거나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변화하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서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제한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운전 능력 자가 진단까지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직접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아시나요? 이 시스템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도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여러분의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고령 운전자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앞차가 멈추거나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알 수 있어서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미리 대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더욱 좋은 점은 시스템이 주는 피드백이에요. 운전 중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본인의 운전 능력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나는 운전 잘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상황에서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서 마음도 놓을 수 있어요.
더욱 좋은 소식은 정부가 이 자가진단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서 전국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고령 운전자분들이나 운전에 자신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가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혹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오랫동안 안 가보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운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운전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필요한 변화예요.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운전한 경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수없이 봤죠. 운전에 익숙한 고령 운전자분들도 실수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이런 장치가 왜 이제서야 의무화되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술은 다 있었는데 말이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았을 때 실제 운전자의 의도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차량의 급발진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차량이 갑자기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는 행동을 하면 시스템이 즉시 이걸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제한해요.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급발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장치를 미리 다룬 차량의 경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무려 절반 이하로 감소했대요. 이렇게 효과가 입증되니까 정부는 앞으로 나오는 신차들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 것을 자동차 회사에 적극 권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나이가 들수록 순간적인 반응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장치 덕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운전 중 페달을 잘못 밟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아주 짧은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이 방지장치 보급 사업은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포기하기보다는 안전하게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정책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고령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죠.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차량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운전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급하게 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어르신의 뒷모습,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듯이 걷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흔해요. 정부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행자 안전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책도 왜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고생해야 정부가 움직이는 건가요? 우선 보행자 우선 도로를 대폭 늘려요. 특히 시장이나 병원 주변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천천히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합니다. 현재 한 초당 0.7m로 계산된 보행자 속도를 기준으로 신호등 시간을 더 길게 조정하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는 어르신들이 급하게 길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정부는 또 횡단보도 위치를 교차로에서 3m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서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또한 밤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이도록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해요.
밤에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려줘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더욱 안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상식 퀴즈 하나 낼게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누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보행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고도 안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히 대응할 거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모두를 위한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길을 건널 때마다 불안해했던 가족들도 이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의 이번 보행자 안전정책은 단순히 도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이죠. 길 위에서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여러분 곁에서 안전을 함께 책임지겠대요.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꼭 필요해요.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운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운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운전하는 건 음주운전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약물 복용 후 운전하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끔찍한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알고 2025년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측정과 처벌을 크게 강화합니다. 약물 운전은 이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측정 방법으로 관리돼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 감기약 하나쯤 먹고 운전한 경험 없으십니까? 평범한 감기약이라도 졸음을 유발하거나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운전 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앞으로는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받게 돼요. 구체적으로는 면허 정지나 취소뿐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죠.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렇게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실제 약물 운전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사망사고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 운전도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은 만성질환이나 불면증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먹은 약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이제는 약을 먹은 후 운전대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현실,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정부의 새로운 약물 운전 정책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죠. 이 정책을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처벌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큰 낭패를 면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운전면허증에 야간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정부는 현재 고령자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면허를 가진 것만으로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제도는 운전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이전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이 좋지 않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반응이 느린 고령 운전자에게는 야간 운전이 제한될 수 있고, 속도 제어가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최고 속도 제한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제한이 붙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분명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는 결코 운전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킨 심각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고,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제한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고, 놀랍게도 사고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령자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제한된 조건 아래서 운전하면서 더욱 조심하게 되고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제도의 핵심은 맞춤형 제한이죠. 모든 고령 운전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운전 능력과 신체 조건을 세심히 고려해서 각각의 제한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이제 운전 능력이 다소 부족한 분들도 더 이상 무리한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되어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마음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분명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건부 면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아찔한 경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좁은 도로나 시장 근처에서 이런 위험은 더 큽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정부가 보행자 우선 도로를 더욱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이 도로 안내 기능을 추가해요. 보행자 우선 도로는 말 그대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로죠.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뿐 아니라 길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차량은 서행하거나 멈춰서야 하고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가 어디 있는지 이제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목적지로 가는 중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나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미리 경고, 메시지가 뜨고 속도를 줄이도록 안내하죠.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알아보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이 기능은 더욱 유용해요.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고령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서 사고를 내는 일이 자주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사고 걱정을 덜 수 있죠.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행자들은 더 이상 차를 피해 다닐 필요가 없고 어르신들도 시장이나 병원 주변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도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제대로 멈추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이런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죠.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는 결국 모두를 위한 도로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가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해 줄 거라고 믿어요. 도로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돌아오는 차와 부딪힐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교차로에서 생기는 이런 아찔한 상황을 방지하려고 정부가 횡단보도 3m 이격 조치를 추진하죠.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를 교차로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사고 위험이 커져요. 하지만 횡단보도가 교차로로부터 3m 떨어져 있으면 운전자는 회전한 뒤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죠. 이런 간단한 조치로도 얼마나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합니다. 점등형 표지병은 밤이 되면 도로 위에 불빛이 켜져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밤길 운전 중 보행자를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어두운 길에서 보행자가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도로 위에 빛나는 표지병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거죠. 실제로 점등형 표지병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밤 사고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빛나는 표시 덕분에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력이 약해지기 쉬운 고령 운전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행자 입장에서도 이 정책은 아주 반가운 변화죠. 특히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이 교차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어서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책 변화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변화로도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횡단보도 이격 조치와 점등형 표지병 설치는 바로 그런 작은 변화죠. 횡단보도 위치가 조금 달라지고 길 위에 빛나는 표시가 생긴다는 간단한 사실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과속 카메라 한 대만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과속 단속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요. 지금까지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단속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 구간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구간 단속은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해서 과속 여부를 판단해요. 즉, 중간에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는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과연 구간 단속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간 전체를 규정 속도로 주행하지 않으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분명해요.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단속 지점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는 운전자들이 많았거든요. 구간 단속은 이런 위험한 운전 습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도로 전체의 안전을 높이죠.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변화입니다. 반응 속도나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고령 운전자들은 급가속과 급감속 상황에서 더욱 위험에 처하기 쉬워요. 구간 단속 덕분에 도로의 흐름이 더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유지되어서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겪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구간 단속 제도를 도입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도 과속 사고가 빈번한 도로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이 제도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은 순간의 편리함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속도를 내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운전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간 단속이라는 작은 변화가 도로 위의 안전을 크게 바꿀 거예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꼭 익히십시오. 지금까지는 한 번 갱신하면 몇 년간은 걱정 없이 운전하셨죠?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즉, 이전보다 더 자주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 적합성 평가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과거에는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했지만 이제는 짧게는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갱신 주기가 단축될 예정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인 지적 능력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이걸 적시에 평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운전 적합성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갱신 주기가 길었던 과거에는 자신의 운전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기회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갱신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상태를 더욱 자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특히 이 평가 과정에서는 시력이나 청력뿐 아니라 판단력과 반응 속도 같은 인지 능력도 함께 검사합니다. 단순히 갱신 기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평가가 더 철저하고 엄격해지는 거예요. 운전자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건 모두를 위한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실제로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운전 능력을 자주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면허 갱신 과정이 자주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받는다면 본인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죠. 면허 갱신 주기 단축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해요. 운전 능력을 자주 확인받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 운전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할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은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죠. 고령 운전자 운전능력 평가 강화,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페달 5조작 방지장치 확대, 조건부 운전면허제까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도로 위에서 생기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밤 안전을 위한 점등형 표지병 설치 등도 그 목적은 하나죠. 도로 위를 걷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더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은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보행자에게 필요한 변화예요. 약물 운전 단속 강화와 구간 단속 체계 개편 역시 마찬가지죠.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운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을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해요.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져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단순히 정책이 바뀌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야 도로 위의 안전이 완성될 수 있어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앞으로의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불편함으로만 느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낯설지만 그 낯설 속에서 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우리 가족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고 걷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합시다.